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아몬드 그룹 그룹장 박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잘 안 보이네요. 너무 작아서. 저는 일단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91년생이고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91년생입니다. 왜 아무도 안 놀라시죠?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연소 SPG급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12월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너무 감사하게도 3일이 아니고 5일 만이었습니다. 5일 만에 IMM을 했고, 그리고 더 놀라워하시는 분은 두 번째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네트워크가 처음이어서 두 번째 달 VPG급을 했고, 그리고 2021년 5월에 PT를 하고 2022년 5월에 SP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여유롭다, 여행 가고 싶다. 네, 저는 네트워크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방금 91년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 저는 고작 29살이었어요. 29살이면 저에게 건강식품이란 어떤 개념일까요? 그냥 먹어도 된다. 그죠? 저에게 건강식품은 필요 없는 제품이었어요. 스스로 생각하는 게 어릴 때부터 운동도 많이 했고, 그리고 내가 왜 그걸 먹어야지? 이건 나랑 상관없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역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니까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다, 저희 스폰서님이랑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도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타 네트워크에는 여행을 가더라. 여기에는 여행이 없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한 말이 여행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제가 다시 그러면 여행을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건 뭐 어떻게 한다. 막 보상 플랜을 해주는데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한 개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방법만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게 IM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제가 가입한 월이 11월이었어요. 지금 IMM 도전하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IMM 4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그때 우리 둘째가 8개월이었어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었고 아기를 키워야 되는 그런 엄마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저랑 PM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짜 여행 때문에 저는 PM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짜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주부잖아요. 저는 주부, 아기를 보고 있는 전업 주부였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공짜 여행, 그리고 유럽이라는 나라 자체를 가면 저랑 남편이 그때 2019년도 그때는 부부 패키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달성을 하고 얼마 정도의 금액을 지불을 하면 남편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랑 남편이 같이 가면 내가 이걸 따주면 우리는 생활비에서 1,000만 원은 아끼겠다. 어차피 사람들 다 여행 좋아하잖아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여행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만으로 그냥 PM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 봐요. 네, 그리고 이 여행을 제가 전달받은 후에 2019년 11월 15일 날 PM 코리아 콩그레스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룹장님밖에. 그룹장님 제일 뒷자리에 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아이를 보시죠. 이게 저희 둘째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오늘은 아이가 한 명도 안 보이네요. 이런 자리에 저 레드카페, 저기 레드카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 레드카페 딱 저 자리에 저희 아이가 유모차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뭐 쫓아내지는 않던데요. 그냥 갔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행을 갈 수 있을까? 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까? 스스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거예요.
본인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여기 코리아 콩그레스 가서 눈이 확 뜨인 거예요. 아기를 데리고. 사실 그날 길게 얘기하자면 너무 긴데 그날 오래 있을 수가 없었고 큰 아이를 픽업해야 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30분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일산 키텍스에서. 그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영상이었네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PM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통장 까기. 저는 혹시 여기 PT 이상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제가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저는 PT 이상인 분들은 워낙 여기 희강그룹 유명하시고 베네핏풀 유명하시고 하니까 아마 그 통장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통 보시면 IMM에서 VP 가시는 분, VP에서 EVP 아니면 PT를 도전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초창기 그걸 한번 제가 따와봤어요. 사람들이 IMM을 할 때 그렇게 많이 믿지를 않더라고요. IMM을 해도 100만 원 나오냐 안 나오냐, VP하면 정말 200만 원이 나오냐, EVP하면 500만 원이 정말 나오냐 이런 걸 많이 여쭤봐서 제가 초반에 어떻게 했는지를 그거를 제가 쭉 했는데 첫 번째 달 저는 여행 보너스를 딴다고 했어요. 그래서 QM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열심히 IMM을 달성을 했더니 15만 원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뭐라고 말을 못하고 욕도 하고 싶지만 욕도 못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QM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QM 뭔지 다 아시죠? 네. 그래서 15만 원 받았는데도 그래 독일 가는 거야. 그래서 참고 두 번째 날 제가 똑같이 그때는 또 그때 얘기를 하자면 지금은 4번을 달성을 해야 되지만 그때 상황은 3번 이상이었으면 갈 수 있었어요. 3번이면 금액이 얼마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정도 돈을 지불을 하고 갈 수도 있었고 4번이면 공짜였어요. 그러면 똑같이 저는 여행 보너스에 사람들이 지금 사업자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본인이 어디에 혹하면 그걸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여행 보너스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에 똑같이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달에 제가 IMM을 어떻게 달성했으면 똑같이 복제를 해서 2명의 IMM으로 배출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센티브 여행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월드 투어 이런 얘기는 제가 혼자 찾아 먹은 거예요. 월드 투어. 저희 추천인은 홍콩에 계세요. 그래서 잘 모르세요 이런 걸. 특히 한국 쪽은 더 모르세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막 찾다 보니까 그럼 이거 나도 월드 투어 되겠는데요? 해서 본사에다 전화를 했더니 제가 맞대요. 그래서 혼자 사다 먹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VP를 하다 보니까 얼마였지? 159만 759원? 90원? 이 정도 나왔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뭘까요? 네, 빠른 승급 보너스 150만 원 벌고 그리고 빠른 승급하니까 210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그때 제가 시급을 왜 적어놨냐면 2019년 그때 당시 시급이 8,350원이었어요. 그러면 200만 원 되는 돈은 꽤 괜찮은 수입이었어요. 애기 엄마가 집에서 애기를 보면서 알바도 이 정도 수익은 나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달 IMM이 빅라인이 2라인이 있다 보니까 150몇만 원밖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나왔을까요? 네, 빠른 승급 보너스가 나와서 300만 원이 넘어서 이게 뭐지? 돈이 자꾸 많아지네? EVP도 빠른 승급이 있었는데 안 적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세 번째 달 여기 보시면 120만 원이에요. 왜 120만 원이었을까요? 6레벨 수당만 나와서 네? 이래서 차가 아니요. IMM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 왜 저기 지금 네 번째 달이에요. 왜 IMM으로 떨어졌을까요? 여행 갔다 왔어.
그쵸. 저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적었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IMM을 빨리 갖고 VP를 빨리 갖고 지금 그렇게 빠른 속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빠르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남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알려드리고 저도 떨어졌어요. 똑같이 모든 지금 사업자분들과 똑같이 네 번째 달이면 저도 한 번 떨어져요. 다 똑같잖아요. 3개월 오토십 하고 끊어지는 사람은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네 번째 달까지 저 위에까지 한 이유는 보면 290만 원이 됐어요. 왜 290만 원이 됐을까요? 네, 다시 VP 유지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 많은 사업자 제가 여기 떨어졌을 때 저는 더욱 놀라웠던 거는 VP를 할 때 IMM이 빅라인이에요. 그죠? VP에게는 IMM이 빅라인 맞나요? 완전 빅라인이죠. 근데 IMM 한 라인이 없어졌어요. 이런 상황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없어져가지고 저는 큰 충격을 먹었어요. 네트워크를 처음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저는 거기서 보통 진짜 웬만하면 저는 스폰서도 없는 사람이 아니지. 스폰서도 옆에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일일이 케어해주는 이런 사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다? 다 같이 떨어진다. 저는 떨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방금 황현호 사장님께서 처음부터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수 분야잖아요. 다단계라는 자체가 그죠? 이런 데 일을 했는데 결과를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는 되고 나는 할 수 있고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일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친구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나보고 하는 일이니까 네트워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친구가 오늘 같이 왔어요. 2년간을 저를 지켜보다가 그리고 지금은 VP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힘들었던 과정도 있을 수 있다. 초창기에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본인 스폰서분들은 아마 좋은 얘기만 해주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도 정말 많아요. 저 같은 분이 10명에서 9명의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프레지던트 팀 달성한 게 2021년 5월이에요. 다 원하시죠? 네. 2021년 5월에 월천댁에 입성하게 됩니다. 보통 보시면 월천댁이란 혹시 월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 계신가요? PM 빼고 없으시죠? 저는 결혼 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리고 나서 PM을 만나기 전에 아기를 보고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월 1,000만 원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잘. 월 1,000만 원이면 진짜 잘 버는 건지 못 버는 건지 자꾸 남편에게 확인을 했어요. 월 1,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굉장히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그죠? 거의 상위권에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PM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월 1,000만 원을 벌고 계세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 월 1,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PM을 했는지 아까 시기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눈치를 챘을 수도 있고 2019년 11월에 가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코로나가 언제 터졌나요? 맞아요. 2020년 1월. 제가 2019년 11월 17일 날 가입을 해서 IMM 빡 터지고 2020년 1월 VP 빡 했어요. 그래서 정말 신나게 나 이제 좀 해봐야 되겠다. 세미나 한 2번, 3번 갔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 코로나 터지면 저희 그때 어땠었나요? 기억하시나요? 네. 네. 집에 있었어요. 저는 2아이 엄마라고 했어요. 2아이가 등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집에서 2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초반에는 저렇게 아이를 데리고 저기 이거 빨간 펜 여긴가?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회사예요 여기가.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 아카데미. 깜짝이야. 여기가 비즈니스 아카데미예요.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유모차 어디 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날은 주말이에요.
이날은 주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이날도 미팅 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미팅 장소가 어딜까요? 키즈 카페. 애기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 제가 주어진 조건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세상은 정말 공평하잖아요. 코로나가 다 같이 왔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전부 다 24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만약 운이 좋았다면 저에게 25시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똑같이 24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게 어쩔 수 없어요.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녔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이렇게 이게 무슨 강의예요? 네, 줌 미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법을 찾아 나간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때는 언젠가면 중간중간에 코로나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때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8명이 모일 수 있다. 내일 당장 4명이 모일 수 있다. 바로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또 한 번. 그렇게 바로 약속 잡힐 수도 없잖아요, 가끔은. 잡힐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 잡았고요. 그리고 이 종이를 제가 왜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저희 해강 그룹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초창기 때 시작할 때 뭐 있었나요? 없었어요. 자료 있었나요? 없었어요. 회사도 완벽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종이 한 장으로 그리고 예전에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룹장님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 유튜브 강의가 한계가 있었어요. 대구 사업자 유튜브 강의가 한계가 있었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유튜브 강의 하나를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똑같이 지금 사장님을 딱 만나러 갔어요. 그 유튜브 강의 내용 그대로 첫 3개월은 정말 꿈에서도 그 대사가 나온 거예요. 너무 잘 외워서 지금은 분기가 좀 빠져가지고 다 까먹었는데 그때 3개월 동안은 정말 그냥 틀어놓으면 나와요. 왜냐면 방법이 없었으니까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때는 정말 제가 지금은 많은 분들을 알고 있지만 그때는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에 있는데 누굴 만날 수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 하나였고 그리고 보상 플랜을 조금 알고 있었던 그 상황을 그냥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가서 설명을 한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고 보자. 어차피 저도 보상 플랜 잘 모르고 본인도 보상 플랜 잘 몰라요. 맞아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뭐다? 진리다. 그냥 막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막 한 거예요. 아마 그냥 확신은 딱 차서 눈을 똑바로 뜨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처음에 보상플랜 알아들으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못 알아듣죠? 네.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어차피. 자, 그러면 10%만 알아들으면 돼요. 다 못 알아들으면 안 되고 직추천 보너스 알아듣고 이거 우리 풀세트 보너스 이것만 알아들으면 되니까 제가 어떤 마음으로 했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인생은 삶과 죽음의 선택이다 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저도 그때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했어야 됐어요.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선택을 하면 집중을 해야 된다.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꿈. 꿈이라고 하기에 저에게 초반에는 그냥 여행밖에 없었어요. 되게 소소한 꿈이었죠, 그죠? 근데 저희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네트워크뿐만 아니고 뭔가를 하다 보면 초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저런 부정적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본인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신념 확신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PM 제품 다 드시죠? 한 번도 안 드신 분 계신가요? 그죠? 다 드시죠? PM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찼을까요? 처음 들어. 너무 조용한데? 저는 뭣도 몰랐어요. 정말. 저에게 필요 없는 건강기능식품인데도 불구하고 뭣도 모르고 아무도 알려준 사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신이 찼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운명인가 봐요, 그냥. 정말 확신이 차서 그리고 제가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 따내고 싶은 마음이 그때는 여행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 여행을 땄어야 했어요.
왜 땄어야 했냐면 특히 초기 사업자분들은 보여줄 게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보여줄 게 필요한데 제가 그때 당시에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독일 여행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피임 사업을 딱 시작하고 나서 독일 가서 사진을 제가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지금 IMF 도전해서 독일 가서 본사 앞에서 사진 한 방 찍고 올리고 때려쳐. 하기 싫으면 때려쳐. 이 말을 가장 많이 했어요. 한번 보여주고 본인 스스로 보고 본인 눈으로 보고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하는지 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때려치려. 독일 한 번 가보지도 못하고는 때려치지 말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짓 거 해보지 뭐. 그리고 아니면 때려치자. 이런 마음으로 꼭 독일은 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은 제가 그 한 달 동안 달달달 외웠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자신이 있었고 눈을 똑바로 뜨고 이건 무조건 됩니다 라는 확신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초기 사업자분들은 만약 내가 PM이 아직도 긴가민가 있던 마음이 있다면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오세요. 확신이 찰 때 내가 확신이 찰 때 이분께 전달하는 그것과 확신이 50%밖에 안 되는데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전달되는 에너지는 완전 달라요. 동의하시나요? 네.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태도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부정적이었을 거면 저는 끝도 없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저희 스폰서는 옆에 없어요. 기댈 데가 없어요. 저희 그러잖아요. 왜? 조금만 뭐가 잘못되고 뭐가 화가 나는 일 있으면 어디 가서 퍼부어요. 스폰서한테 퍼붓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정말로. 너무 바로 밑에 네 번째인데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저에게 전달해준 것만으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당연한 건 없어요. 제가 지금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누굴 위해서 일을 하나요? 나를 위해서. 그죠?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뭔 일만 있으면 왜 자꾸 스폰서한테 뭐라고 하지?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스폰서한테 자꾸 뭐라 할 거면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스폰서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본인 수당을 스폰서님에게 드릴 수 있나요? 큰일 나죠. 그죠? 저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욕도 안 해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저는 네트워크를 하나도 몰랐는데 지금 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을 봐요. 네트워크를 하셨던 분들도 보시면 다 아신대요. 정말로. 네트워크 하셨던 분 계시죠? 여기 뉴스킹 팀도 N사 계신데 꼭 PM에만 오면 자꾸 아신대요. 정말 아실까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PM 한 사람인데 그렇게. 그리고 또 초창기에는 만약 저는 이거 다 해봤고 다 알아요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초기 사업자분들은 깨갱 맞아 얼어요. 저도 그랬어요. 다 안다고 하니까 정말 다 아나? PM에서는 제가 최고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나는 PM을 한 달이든 한 일주일은 제가 먼저 공부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는 어떻게 되는지 뭐 유튜브 찾으니까 다 나오겠죠. 그렇지만 PM만큼은 내가 최고다라는 마음으로 딱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는지 한번 알려달라고 해주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도움을 주어라. 이거는 또 우리 스폰서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힘을 빌릴 데가 없었어요. 이 6번과 7번은 제가 같이 하려고 하는데 힘을 빌릴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그래도 막 외운 그것도 있고 그리고 PM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사장님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 좀 도와주세요. 언젠가는 될지 몰라요. 그때 파트너가 없었거든요. 파트너도 없고 사업자도 없고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될 거잖아. 언젠가 사업자 있을 거잖아. 영원히 없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장한테 황당한 사람한테 가서 사장님 제가 뭘 해드릴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해드릴게요. 강의를 해드릴게요. 뭘 해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도움을 주었어요.
항상 옆라인 그룹에 가서도 제가 이거 할게요. 그리고 그때 당장은 내가 아직은 필요 없어요. 사업자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도 나중에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여러 그룹, 여기 해당 그룹도 마찬가지고 정선희 그룹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다 보니까 지금은 참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다 돌고 돌아서 지구를 동그랗잖아요. 돌고 돌아서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빌려라. 내가 만약 성공하고 싶다면 무조건 들러붙어야 돼요. 저는 그랬습니다. 여기 가서 들붙고 저기 가서 들붙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넌 비유도 참 좋다. 저 얼굴 굉장히 얇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살아남아야 됐어요.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경쟁률. PM에서 지금 경쟁률 아시잖아요. 살아남아야 됐으니까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는 꼭 살아남아야 되겠어. 살아남고 말겠어. 이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첫 번째, 제가 가장 잘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목표 달성. 저 몇 시까지예요? 첫 번째, 목표 달성. 자,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스포너님들 항상 말씀드릴 거예요. 목표를 설정을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 말씀 많이 들었죠. 네. 근데 의미 있던가요, 없던가요? 정말요? 그러면 목표 달성하셨나요? 그렇다고 오늘 당장 사업 시작한 사람에게 스폰서님이 너 다음 달에 챔피언가 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죠? 목표 달성을, 근데 스폰서는 경험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해 주실 거예요, 아마도. 근데 저는 저희 스폰서도 마찬가지고 저에게 목표를 설정을 해줬고 저는 또 저 자신만의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목표 달성을 했고, 근데 목표 달성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가장 수혜자는 본인이었어요. 나였어요. 일단 어때요? IMM에서 VP 빡 찍으니까 뭐가 돼요? 자신감이, 어깨가 뽕이 올라가요. 목소리 톤 자체가 달라져요. 느끼셨나요? 해보세요. 그리고 VP에서 EVP 도전할 때, 제가 처음에 제가 사업 시작할 때 EVP, 정말 저희 옆라인 그룹에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EVP래요. 정말 신기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근데 EVP라는 곳을 제가 어떻게 갈까? 너무 궁금했어요. 말도 안 하는 사람이 네트워크를 한다는 자체가 상상도 못한 일이었고, 그분을 보고 참 많은 동기부여가 됐어요. 아, 저런 분도 하구나. 그럼 나는 더 잘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나 자신과의 약속이잖아요. 가장 수혜자는 본인이고 자존감을 업시킨다. 나가서 말하기 좋잖아요. 100만 원의 통장과 200만 원의 통장은 확연히 차이가 나요. 숫자가 다르고. 그리고 가장 차이가 나는 건 어디다? 700만, 800만 통장과 1000만 원의 통장은 달라지는 거. 완전 달라져요. 해보세요. 진지한데. 너무 조용해. 해양그룹 이렇게 조용하셨나? 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그릇을 키우라. 제가 이것도 저희 경험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네트워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해본 사람이 왔을 때 그렇게 떨었어요. 굉장히 긴장했어요. 예를 들어서 후원 미팅이 왔는데 N사를 했다, A사를 했다, 뭐 한국 A사를 했다 이러면 어떡하지? 며칠 전부터 벌써 나 어떡하지? 내가 끌려가는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을 내가 담을 수 없으면 어떡하지? 수없이 고민을 했어요. 큰일 났다. 나는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등건 없고 하고는 싶고 욕심만 모아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했다. 얌전히 앉아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게 책을 읽고 본인의 부단히 공부를 했어요, 저는. PM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 저는 아까 아이를 키운다고 했어요, 그죠?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고 시간을 어떻게 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8개월 된 아이를 뭘 먹고 살아요? 우유를 먹고 살아요, 그죠? 우유도 먹고 젖병도 씻어야 되고 정말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있는 시간은 언제냐면 아침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잠을 줄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운동도 하고 애도 케어하고 낮에는 또 등원을 안 하니까 애기를 키워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어떤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애를 보면서 어떻게 사업을 했냐, 예를 들어서 애가 분유를 먹고 잠이 들어요. 그럼 저희 바운서 아나요 혹시? 바운서를 발로 하면서 핸드폰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애기 자는 시간, 일부러 아기띠를 해서 재웠어요. 그러면 아기띠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핸드폰을 할 수 있으니까. 애기 엄마 계시나요? 네. 안 계신가 봐요. 어린애.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해왔고,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시간이 없대요. 저는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정말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 단 1초도 헛되게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조차 저는 하나하나 쪼갰어요. 왜냐면 시간 너무 없으니까. 정말로. 엘리베이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피드 하나 올리더라고요. 정말이에요. 해보세요. 엘리베이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화장실 가시잖아, 아침에. 화장실에 핸드폰 다 들고 들어가서요, 어차피. 그럼 뭐예요? 인스타 막 하더만. 그때 피드 하나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피드를 생각했던 걸 엘리베이터 가서 하나 올리면 되는 거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또 어차피. 그렇게 했으면 그 시간을 쪼개서 썼어요. 그래서 공부도 수없이 했고 설거지하면서 유튜브 듣고. 사실 그때 저희 남편이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그때 저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초창기 때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냐면 설거지하는 시간이었어요. 설거지할 때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잖아요. 애기 소리가 안 들려요. 남편이 얘기를 보고 있고 저는 정말 집중했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거지하면서도 듣고 청소하면서도 듣고 그렇게 시간을 쪼갰어요. 보통 다 청소하면 시간이 없다더라고요. 귀만 있으면 되는데. 그죠? 그리고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들었어요. 그거 아시나요? 성공한 사람들 얘기 많이 들으셨나요? 네. 이거 같이 얘기할 거예요. 시스템을 참여한다. 왜냐면 이런 랠리도 마찬가지고 저희 해강 수유센터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맞나요? 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죠. 그렇지만 오시면 어때요? 나 진짜 짜증나 죽겠는데 스폰서가 자꾸 오래. 지금 그냥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갔다 나오면서 어때요? 조금 마음이 달라져요. 그죠? 진짜 똑같은 얘기 같지만 매번 왜 현장에 와야 되냐면 그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유튜브 저 보시는 분 계시는가요? 네. 유튜브에 볼 때와 지금 이 호흡을 맞추잖아요. 그 에너지가, 지금 제가 에너지를 다 빨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유튜브는 어때요? 지금 엄청 많은 눈들이 저만 보고 있어서 빨리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기운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다 다르다. 그래서 꼭 시스템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남의 얘기 귀담아 듣는데, 성공한 사람은 무조건 성공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만큼 열심히 했는가? 설거지할 때 이어폰 들어본 적 있는가? 여성분들 많으시니까.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공통점 오늘 숙제예요.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아요. 정말로.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라.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저희 그룹원에게도 항상 하는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라. 첫 번째, 내가 걸어다니는 PM 모델이어야 된다. 우리는 어떤 업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죠?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적어도 건강해 보여야 돼요. 그러면 물론 아픈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죠? 아프면 어때요? 어제보다는 건강해 보여라. 어제는 조금 누리끼리했는데 오늘은 조금 화사해졌다. 이런다든지. 얼굴색이 안색이 좀 까맸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패기가 있네? 뭐 이런 정도라든지. 아니면 특히 우리 여성분들 많이 하는 다이어트, 예뻐진다든지, 아니면 남성분들 에너지가 더 있어 보인다든지, 활력이 있어. 왜냐면 피로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죠, 사장님? 피로가 많이 쌓이는데 좀 더 건강해 보인다든지, 본인의 비포 애프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화 시켜라. 모든 사장님들은 다 장점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장점이 있어요. 그죠? 장점 있으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 가장 잘 유튜브도 잘하시고 여기
메이크업 잘 하시나? 그죠? 우리 뷰티 업계 하셨으니까. 아무튼 본인 가장 잘하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러면 그거를 브랜드화 시키는 거예요. 부각시키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사업 설명을 굉장히 잘해요. 그럼 사업 설명 막 주구장창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제품을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품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장점을 최대화시킨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나부터 하자.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 파트너에게 강요하지는 말자. 저는 모든 일은 거의 다 제가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이어서 테스트를 많이 해요. 저희 시베리언스 나올 때 테스트 한 분 계세요? 안 하셨죠? 거봐. 어떤 모르세요? C 밸런스. 그거 나올 때 저는 뭐 했냐면 C 밸런스가 당뇨에 그렇게 좋다잖아요. 그죠? 지금 추천하고 계시죠? 당뇨 환자분들에게. 네. 당뇨에 그렇게 좋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수치로 봐야 되잖아. 저는 뭐 했을까요? 2개월 전부터 손가락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나를 찌르다 못해 우리 남편도 막 찌르고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전부 다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하고 뭘 먹었다, 떡을 먹었다, 그냥 그렇게 먹었다, 혈당이 얼마 올라가는지. 저는 환자가 아니에요. 당뇨병 환자가 아니에요. 얼마를 먹었다 체크하고, 밥을 먹었다 얼마를 체크하고. 덕분에 저희 건강 상태를 잘 알았어요. 빵을 먹을 때 얼마나 올라가고, 뭐 고구마를 먹을 때, 저는 고구마가 안 맞는 사람이더라고요. 고구마 먹으면 다이어트 하는 줄 알죠? 그래서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요. 그걸 테스트를 하면서 제가 어떤 상황에 혈당이 쫙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그 식단 그대로 시밸런스가 나왔을 때 먹고 재봤어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해보세요. 본인이 직접 해보셔야 돼. 왜냐면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그게 이렇게 확신을 차서 얘기를 못해요. 본인이 딱 드시고 뭔가 좋아졌다고 하면 거기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콜레스테롤 좋아졌다면 저는 콜레스테롤 진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꼭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장점을 최대화시킨다. 몇 시간? 50분이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적었냐면, 저도 둘째를 낳고, 저는 한 번도 이런 걸 먹은 적이 없는데 둘째를 낳고 나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네. 제가 이걸 PM을 만나기 전이었는데 보시면 있을 건 다 있어요. 뭐 콜라겐도 콜라겐 좋다고 하잖아요. 여기 이게 PC 콜라겐 그 젤리 형태인데 콜라겐 좋다고 하니까 2개나 먹었어요. 얘는 석류고 얘는 블루베리인가 뭐 그랬던 것 같고, 유산균도 먹고, 이것도 콜라겐이에요. 얼마나 예뻐지려고. 이거는 호주 콜라겐이에요. 효소도 먹고, 뭐 이거 뭐 다이어트 제품, 뭐 얘는 붓기 빠지는 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왜 이렇게 적었냐면, 일단 제품을 굉장히 애용해야 돼요. 내가 내 새끼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 눈빛에서 보이는 거 아세요? 내가 이 제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본인이, 지금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본인이 제품을 먹지도 않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머리를 끄덕이는데 본인은 괜찮아,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안 먹을래, 사업성이 된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사업을 할래,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아요. 본인이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런 확신이 나올 수도 없고, 그런 말이 많아질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애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아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뚱뚱하진 않죠? 괜찮죠? 예뻐요. 처음부터 이렇게, 본인은 원래부터 이렇게 생겼냐고. 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살았어요. 보이시나요? 근데 그때도 제법 그냥 잘 살았어요. 뭐 어떻게 그냥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 그러실 거예요. 저도 뭐 하루 아침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 그 이춘기 소장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피해만 먹고 막 이렇게 복근이 생긴다고 과대 광고인 거예요. 맞아. 그죠? 저는 이때 프로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저는 뭔가 결과물을 보여주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운동을 2달 동안 열심히 했어요. 운동 2달 동안 열심히 하고 프로필 촬영을 하고 또 이렇게 액티바이즈를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저는 아까 브랜드화 시키라고 했잖아요. 제가 2 아이의 엄마이고,
그리고 이렇게 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올까요? 애기 엄마도, 저는 애기 엄마만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젊은 분들은 그렇게 막 날씬한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뻐지려고 하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때 상황엔 애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다이어트였어요. 그래도 다이어트하고, 그때 우리 코로나 때문에 홈트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죠? 홈트도 하면서 어차피 헬스장 못 가니까 다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결과를 만들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사진 비포 애프터, 본인의 무조건, 물론 이렇게 막 복근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포 애프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한반복. 무한반복.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 제가 가장 잘했던 거. 아까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참여하는 거 정말 똑같은 일 진짜 지루해요. 똑같은 제품 설명, 똑같은 회사 소개, 똑같은 후기 공유, 뭐 후기는 물론 다양할 수 있는데 맨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솔선수범, 나부터 시작한다. 아까 똑같은 말인데 나도 하지 못한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근데 이런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잘하죠. 맞아요. 똑같은 일을 무한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잘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특히 저는 젊은 층에 속하는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견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IMM 어디서 견지를 가장 못하냐면 IMM 유지를 못할 때, 그리고 VP에서 EVP로 올라가지 못할 때 다 힘들어요. 제가 처음에 힘든 얘기를 해드렸는데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나와 같은 사람을 무조건 찾아요. 저희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1000명 중에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5명만 찾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죠? 보석을 찾는 게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10분 전인데 보석을 찾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사장님들 정말 포기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팍팍팍 나온 스타일이에요. 초반에. 그러다가 팍팍팍 없어진 스타일. 다 없어졌어요. 정말. 지금 제가 PT 갈 때도, 지금 저 빅라인 쪽에는 저희랑 똑같은 SP 분이 계신데 제가 PT 갈 때도 이분들이 안 계셨어요. PT 갈 때도 안 계셨고 SP 갈 때 EVP가 한 분 올라오셨어요.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저는 얼마나 넘어지고 일어나고 일어났을 견지를 하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냥 똑같은 일을 매일 했어요. 그럼 봐요. 보석을 우리 조개를 뒤집었어요. 그럼 거기 보석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1, 2, 3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이 나가지고 엄청 열심히 하다가 쫙 안 나오는 거예요. 챔피언가락 5란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분은 쭉 그냥 꾸준히 계속했어요. 그래서 95번째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 어때요? 94번째 때려쳤어요. 아, 못하겠어. 그러면 영원히 일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저희 단계별 꿈의 변화가 생겼어요. 지금 초반에는 공짜예요. 그냥 오로지 이것만 가자 그냥. 독일 회사 앞에서 사진만 찍고 안 되면 때리치자.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정말 간사해요. 월급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때 보니까 제가 월급쟁이보다는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400만, 세 번째 달인가 네 번째 달인가 한 400만 들어오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사람들.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주부 따위가 부업으로 400만 원을 보니까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월급쟁이 수입에서 그럼 좀 더 해볼까? 조금 더 하면 더 되는데 굉장히 공평한 보상 플랜이니까 그렇게 됐고, 꿈과 희망을 단계별로 이렇게 생긴 건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또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꿈을 꾸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도와서 꿈과 희망을 꿈을 이루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참 많은 사람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올해 참 많은 출국을 참 많이 했는데, 월드 투어가 무슨 말이냐면 오로지 여행이 아닌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고 싶냐면, 저희는 PM은 글로벌 비즈니스예요. 그러면 오늘은 싱가포르에 갔어요. 그래서 한 2, 3개월 동안 저희는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유학을 시키면서
그 동네 PM 마을로 만드는 거예요. 상상해도 돼요? 좋아요. 그리고 뿅 호주 갔어요. 그리고 나서 2개월, 3개월 동안 쫙 애는 공부시켜야 되니까 그죠? 공부시키면서 또 PM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저희 꿈이에요. 갑자기 꿈을 여러분도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단계별로. 지금 남자 저게 뭔 헛소리야 할 수도 있겠지만 단계별로 가시다 보면 이런 꿈을 꿀 수 있더라고요. 저도 3년 전에 저 월드 투어는 헛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세계를 다니면서 뭐 시간 자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애기를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꿈도 꾸게 되더라. 이걸 알려드리고 싶고 이걸 제가 그냥 여행 간 걸 이렇게 쭉 한 거고 여기는 보면 6월달에 저희 독일 갔을 때고 이게 두바이 남편이랑 같이 간 거고 이거는 영광스럽게도 또 말레이시아 초대가 돼서 스피치를 하고 여기는 말레이시아 챔피언 20년 사업을 하신 챔피언 브렌다이고 그리고 이번 베를린 이건 에이펙 미팅이고 그리고 베를린 가서 찍은 사진 6월부터 12월까지 이 반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출국을 하더라고요. 꿈을 꿔보세요. 네,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리고 이렇습니다. 길을 물으면 될 것이고 길을 잃으면 헤매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늘 잊지 않는 마음이다. 그곳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려 한다. 그래야 이 길로 이어진 다음 길이 보일 테니까. 제가 이 말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저는 수없이 물었어요. 옆 사람에게, 옆 라인에게. 모르니까. 스폰서에게도 물론 물어봤지만 가까이 계시지 않으니까 한국에 계신 사업자분에서 수없이 물으면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보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성장한 게 보이니까 남들 다 하는데 난 왜 못해? 맞나요? 다 하잖아요. 저도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죠? 됩니다. 그리고 매일 1%만 개선해도 1년 후 38이 된다. 이건 아까 반복된 일을 계속 하라는 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1%만 조금씩만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1 365일이면 37.8이 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흡퇴를 하면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조금이라도 뭔가를 하더라도 PM과 대신 PM을 시간이 다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10분을 하더라도 집중을 해서 그러면 결과는 무조건 나옵니다. 저처럼 5분, 설거지 10분 그러면 집중을 해서 하면 결과는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ave you done what you said you were going to do on January 1st last year? Did you stick to your New Year's resolutions? Or did you just talk about doing it? Did you just tell yourself, I'm going to do it after Valentine's Day, or after this vacation, or on Monday? Doing anything successful, doing anything important is going to make you inconvenient. There's always going to be a reason to wait. There's always going to be a busy schedule. There's always going to be something unexpected that happens. It's always going to be that way. You have to fucking work through it. But a lot of you motherfuckers just don't want it. It's easy to fall into the loving the idea of something, and it's hard to fall into the habits of action to actually achieve something. It's not about after the vacation or after this or after that. It's about right now. Now resolutions are the only thing that give results. People who succeed stick to the plan regardless. They don't train themselves to use those as excuses. When you tell yourself you're going to lose 5 pounds or lose 50 pounds, you need to fucking do it. You all are curious about what the secret is. Why certain people succeed when you don't succeed. Well, I'm going to tell you why. Successful people, while you're whining and crying about how things are hard and why things aren't fair, guess what they're doing? They're doing the fucking work. You have to commit to becoming better. You have to commit to being a person of action. You have to commit to being someone who doesn't just talk, but follows through. I challenge you guys to become people who do, instead of people who talk about doing. Make a resolution every day of your life because you only get one at bat. When you actually decide
to make a change in your life, whether that weight or job, that's when you actually pull it off. It's religion, not tactics. Do you understand the power of one? It don't take 20 people. It don't take 10 people. It don't take 5. It takes one. Step up to the plate. No more excuses. No more good reasons. No more victim mentality. Take responsibility. I don't care what happened. You do whatever you gotta do. No excuses. None whatsoever. I don't care about how many jobs you need to get. I don't care what you gotta do. Make no excuse. So I'm challenging you when you watch this video, at the end of it, make a vow to step your game up if you ain't stepping it up. Step your game up and make the rest of your life the best of your life. 여러분 지금 선택하셨나요? PM 선택하셨죠? 그러면 집중은 하셨나요? 네. PM을 선택했다면 꼭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내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 PM 사업이 누구도 쉽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다만 다른 일에 비해서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주시고 내가 정말로 때려치고 싶다 할 때 뭘 하면 되냐면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지금 때려치고 싶은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을까? 방법이 잘못된 거는 상관이 없어요. 수정을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만큼 해놓고 이만큼 하고 싶어요. 요만큼 일을 했잖아요. PM이 다 쉽다고 하니까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오산이에요. 그래서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무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보년 저희 토끼에 껑충껑충 뛰고 그리고 모두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